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90일간 육체적 친밀감을 의식적으로 절제했을 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버릴 만큼 깊고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초자연적인 수준의 집중력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듯한 창의적인 영감이 샘솟았다고도 말했죠.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이 가장 흥미롭게 여겼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엄청난 잠재력을 평생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것을 그 끝없는 질주를 멈췄을 때 마주하게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대 문명은 우리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스파르타의 전사들, 수련 중인 사무라이, 모든 종교의 수도승들, 심지어 니콜라 테슬라나 아이작 뉴턴 같은 천재들까지. 그들 모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를 수천 가지 잡념으로 흩어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집중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는 어떤 남성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경이로운 수준의 집중력과 창의력, 그리고 사람을 끄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른 남성들은 정신적 소음과 감정적 혼돈 속에서 안개처럼 희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두 집단을 가르는 차이는 지능도, 배경도, 심지어 타고난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융은 그 차이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원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흩어지는 대신 의식적으로 방향을 재설정할 때 단순히 성취할 수 있는 것의 수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변화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융은 수백 건의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단계와 시간표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식은 존재하고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힘에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 속 모든 전사, 모든 천재, 모든 영적 스승이 기꺼이 지불했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에너지를 재설정하는 융의 정확한 청사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마주하는 세 가지 혹독한 단계를 살펴보고 왜 대부분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포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비범한 집중력과 존재감을 잠금 해제하는 사람들과 산만함과 평범함의 굴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가르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지도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사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그 누구도 경고하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인 선언이나 거창한 내적 각성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함께 찾아옵니다. 의도적이든 거절당했든 혹은 지쳐서든 성적인 추구가 갑자기 멈추었을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진공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명료함이나 평온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종류의 무중력 상태입니다. 추격이 없고 시시덕거리는 메시지도 타인의 인정도 기대감의 설렘도 사라지면 시간은 길게 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기대할 보상도 없고 에너지를 쏟을 목표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를 움직이게 했던 삶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소음 끝에 찾아온 첫 번째 고요함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미묘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항상 존재했던 성적 지향성의 끊임없는 울림이 멈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옷을 입거나 방에 들어서는 방식까지도 형성해왔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내면의 기계는 속도를 늦추고 바로 그때 그는 완전한 정적을 알아차립니다. 칼 융은 리비도를 단순한 성욕 이상의 것, 즉 정신적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더 이상 외부로 표출되지 않을 때 남자는 그것이 갈 곳 없이 내부에 쌓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문턱, 심리적인 멈춤일 뿐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 남자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침묵에서 벗어나려 애씁니다. 그 안에 머무를 용기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적인 리듬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균열이 가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자아, 한 남자가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그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투영된 가면입니다.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가면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바람직하게 여겨지며 선택받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역학관계가 사라지자 자아는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붕괴는 표면적으로는 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천둥이 치거나 눈에 띄는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입던 옷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예전에 하던 농담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깨달음, 한때 좋아했던 자신을 비추던 거울 속의 공허함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자아와 사회 사이의 다리로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것과 너무 깊이 동일시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가면이 그 남자 자신이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위협도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추구가 사라지면 그 정체성은 썩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예전과 같은 시선을 받지 못하고 같은 의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인정의 회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많은 남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가면을 살리기 위해 낡은 습관, 옛 연인, 손쉬운 해결책 등 무엇이든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사람에게 이 붕괴는 실패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타인에게 원해지는 것에 의존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날것의 공간에서 그는 더 깊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선택받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증상들은 갑작스럽고 격렬하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은 논리적이거나 정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단 증상처럼 덮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금단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성은 단순히 해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 조절, 도파민 관리, 감정적 분산, 그리고 상처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신경계는 차분하게 적응하는 대신 반란을 일으킵니다. 분노가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는데 아무도 갚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는 더 끔찍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시적인 종류가 아니라
차갑고 냉혹한 종류의 공허함입니다. 하루는 느리게 가고 동기는 메말라 버립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우울증은 아니지만 그와 가깝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가장 좋아했던 마약, 즉 관심, 흥분, 그리고 인정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망이 찾아옵니다. 단지 성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작은 의식들, 즉 끝없는 스크롤링, 환상, 유혹, 그리고 연기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욕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의 힘을 다시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침묵에서 벗어나고 낡은 순환을 재설정하고 익숙한 무엇이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귀환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정신의 어둡고 외면당했던 부분들이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합되기 위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은 남자가 낡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추고 그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잡념이 거치고 남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성없이 사는 것으로 욕정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욕은 욕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욕정을 그림자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더 이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변이하기 시작하여 더 날 것이 되고 더 정직해지며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남자는 내면의 야수를 만납니다. 괴물이나 악당이 아니라 수년간 지배하거나 부정하려고 애썼던 자기 자신의 일부입니다. 욕정은 단순히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갈망, 그리고 묻혀있던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인 배출구 없이 솟구칠 때 그것은 남자의 자아감에 있는 균열을 드러냅니다. 정복 없이, 인정 없이, 원해진다는 작은 스릴 없이 그는 누구일까요? 욕정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통제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금욕이 무엇을 드러낼지에 대한 두려움, 성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아래에는 가장 깊은 상처, 즉 부서진 남성성이 놓여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강점이라고 불렀던 많은 것들이 단지 사회적으로 보상받는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힘은 실제로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융의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주장되지 않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장하기 위해 남자는 먼저 자신이 오직 힘과 미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가식을 멈춰야 합니다. 바로 그때 통합이 시작됩니다. 그 충동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움츠러들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입니다. 처음에 외로움은 침묵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혼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독과 자유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금욕이 길어지고 외부의 인정이 잠잠해지면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부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재에 대한 외로움입니다. 바로 여기서 거울이 나타납니다. 물리적인 거울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울입니다. 수년간 그가 피했던 모든 질문들을 되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단지 반응적인 삶을 살았는가? 성 없이, 유혹 없이, 자아 중심의 인정을 위한 잡념 없이 남자는 자신을 연기자나 부양자, 보호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는 자신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망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강함은 연기처럼 느껴지며 성격은 기대와 생존을 위해 덕지덕지 기워 붙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칼 융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고 썼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남자는 그 중요한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소통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반영을 날 것 그대로 편집되지 않고 불편한 상태로 직면할 때에만 더 진정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성을 끊었을 때 침묵은 단지 약점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란을 유발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셧다운됩니다. 욕망도 불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감정적인 필요가 아니라 수년간의 사회적 세련됨, 훈련, 그리고 도덕적 틀 아래 묻혀있던 본능, 원시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정중하게 묻지 않고 으르렁거립니다. 이때 금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남자 자신에게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호해온 자아상, 즉 차분하고 침착하며 이성적인 자아상이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돌아오지만 단지 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험, 모험, 그리고 살아있다는 스릴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이것은 퇴행이 아니라 대면입니다. 문명화된 인간이 묻혀있던 동물과 만나고 그는 수년간 자신의 본능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은 무의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억압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이합니다. 기분을 통해 새어나오고 관계를 망치고 생각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마주했을 때 그것은 연료가 됩니다. 내면의 반역자는 혼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는 수치심으로부터 되찾은 힘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견뎌낸다면 금욕은 남자가 이 힘에 소유당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는 실현이 됩니다. 모든 남자가 이 단계를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자는 재발하고 강한 자는 재형성됩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쫓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 깊은 무언가의 한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융의 의미에서 리비도, 즉 정신적 힘, 날것의 활력, 확장하고 건설하고 현실 자체를 꿰뚫으려는 의지입니다. 남자가 갈망과 해소의 순환 속에서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불안정해집니다. 그 불안정함은 신성합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안도를 찾고 그 충전된 에너지를 마비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추락에 저항하면 무언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시작한 것을 끝내는 규율,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려는 추진력, 쉬운 일 대신 어려운 일을 하려는 용기. 이것이 바로 승화입니다. 성은 결코 진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름길이었습니다. 목표는 강렬함, 창조, 정복, 인정, 그리고 초월이었습니다. 성은 그것을 잠깐 맛보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목적은 영속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회로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육체를 찾던 에너지는 이제 구조, 프로젝트, 훈련, 창조, 유산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융은 아이가 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의 살지 못한 삶이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리비도를 재설정하는 데 실패한 남자는 반쪽짜리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망가지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살아있지도 않은 삶. 하지만 그 불길을 내면으로 돌리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오르가즘도 줄 수 없는 무언가, 즉 영향력을 통한 불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출 때 급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건설을 시작합니다. 융의 용어로 승화는 억압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그것은 성욕, 분노, 굶주림과 같은 기본적인 충동을 예술, 리더십, 규율, 비전과 같은 고양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한때 그를 삼켰던 바로 그 불이 이제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오직 그가 그것을 감당할 척추를 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환하고, 갈망하고, 쫓고, 해소합니다. 쾌락이 그들의 천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저항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유혹을 직시하는 소수는 다른 종류의 힘에 접근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힘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힘. 그것이 모든 제국의 기초입니다. 단지 땅이나 자본의 제국이 아니라 인격, 명료함, 그리고 지위의 제국입니다. 역사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설했는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들로부터의 절제,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 폭풍이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갈망, 분노, 그리고 그림자와의 싸움이 끝난 후 남는 것은 질서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강요된 종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얻고 싸워서 되찾은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규율은 단지 습관이나 루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체성입니다. 즉,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낮은 본성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욕정과 다투거나 집중력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는 이제 더 높은 무언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금욕 이전에는 통제가 부담, 즉 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을 견뎌낸 후 규율은 자유가 됩니다. 유혹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소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음은 더 이상 그의 리듬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충동에 움찔하지 않습니다. 불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제 그의 뜻대로 타오릅니다. 그는 더 이상 반응적이거나 변덕스럽지 않으며 충동의 자비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구조, 질서,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율의 모든 행위는 그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융은 모든 혼돈 속에는 우주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질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지 자제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극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그가 자신을 통제할 때 그는 자신의 시간, 선택, 그리고 미래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단지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때 그를 통제했던 모든 것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욕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것을 죽이려 할 때 집착하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충동에 대한 주체성은 굶주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주체성을 갖게 된 남자는 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해 지배당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부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오는 힘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선택과 강박의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주체적인 남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구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유발하고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말하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입니다.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신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순간입니다.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의 하인이 아닙니다. 주목을 원하는 남자와 주목을 명령하는 남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인정을 받기 위해 밖으로 손을 뻗어 연기합니다. 다른 한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적 자기력이며 그것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자가 끊임없는 성적 추구에서 벗어날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고요해지지만 수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더 이상 새지 않고 응축되고 짙어집니다. 그는 쫓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필요의 부재가 존재감이 됩니다. 여성들은 그가 말하기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지하는 것은 매력이 아니라 내포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행동, 말, 지휘, 제스처를 통해 매력을 발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체적인 남자는 투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발산합니다. 그의 자제력은 억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는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기다립니다. 그 긴장감, 그 통제력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힘입니다. 그것은 박수, 애정, 그리고 인정을 향한 필요를 굶겨 죽인 후에야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가 연결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구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기 통치는 남자가 자신의 시간, 몸, 그리고 마음에 대한 통제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강박적인 충동이 그의 선택을 이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식욕 앞에서 무력하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왕좌로의 귀환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그 왕좌에 앉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 그 주위를 서성거리며 갈망과 잡념, 그리고 의문 없이 물려받은 역할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그들은 통제와 정복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남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왕좌는 타인에 대한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이 그를 방해하는 것을 멈출 때, 감정이 더 이상 그의 선택을 장악하지 않을 때,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본능과 전쟁을 벌이지도 또한 그것의 노예가 되지도 않을 때입니다. 이곳은 조용합니다. 무감각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른 종류의 명료함이 떠오릅니다. 답의 명료함이 아니라 방향의 명료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섬기는지를 압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통합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림자, 자아, 그리고 정신의 결합. 그것은 남자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왕좌에 앉은 남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정합니다. 그는 통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현합니다. 그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는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모든 사람에게 영구적인 금욕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식적인 금욕기간을 심리적 발달의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음악가가 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침묵을 마스터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삶에서 성을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강박에 이끌리는 대신 이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표현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문화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성 에너지와의 관계가 곧 생명력 그 자체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이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몸이 침묵할 때 영혼이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혼이 이전에는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인 욕망의 소음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실천되는 금욕은 당신의 더 깊은 목소리, 즉 당신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욕망, 그리고 진정한 힘을 아는 목소리를 듣는데 필요한 내면의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융이 썼듯이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질문은 당신이 금욕을 실천해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달려갈 때 무엇이 나타날지